대우조선해양 LNG선 기술 특허 분쟁서 일본에 연이어 승소. 일본 경쟁사에 기속된 무효 소송. 일본 특허청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 인정.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 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 액화 시스템 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 등록 이의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 등록 이의 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 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 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 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일본의 경쟁업체는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 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LNG 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돼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LNG 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되어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 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하여 23척은 인도 완료하였고 28척은 건조 중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 특허 및 개량 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의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 특허 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받음에 따라 국내 LNG 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 공급 기술 및 증발가스 재액화기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 연료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 공급 시스템 HIVARFGSS에 대해서도 유럽 2014년 승소과 중국 2017년 승소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얼어붙은 불황, LNG 선으로 깬다. 클로즈업 조선업 희망의 빛 LNG선.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17일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12척 중 10척은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했다. 나머지 2척은 중국 조선소가 수주했지만 내부 거래였다.
중국 국영조선해양그룹인 CSSC의 해운자 회사 CSSC 쉬핑이 발주한 배를 CSSC의 또 다른 자회사인 후동중화조선이 수주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세계 LNG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선 560척 중 한국이 건조한 LNG선은 355척 63%에 이르고 LNG선 전체 수주 잔량 144척 중 105척 73%를 한국조선사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조선업체들은 작년에도 전 세계 LNG선 발주 중 86%를 수주하며 거의 싹쓸이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LNG선 덕분에 한국조선업이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LNG선 시장 지배. 향후 전망도 밝다. 석탄, 석유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에 대한 중국, 인도 등의 수요가 늘면서 LNG선 발주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클락슨은 LNG선 발주가 2027년까지 매년 평균 63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수주 단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LNG선 한 척당 수주 가격은 작년 3월 1억 8천만 달러로 바닥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달엔 1억 8,500만 달러까지 올랐다. LNG선 시장 상황도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완료되면 글로벌 LNG 건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조선 3사의 가격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부문에서만 매년 10조 원 수주를 따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최근 러시아 북극 지방, 파푸아뉴기니, 호주, 미국, 동아프리카, 카타르 등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LNG의 대부분은 사실상 한국에서 건조된 배로 운송되고 있다며 한국의 LNG선 시장을 지배하는 건 기술력이 앞서는 데다 영국의 기술력, 안전성 앞서 중국은 못 믿어. 한국조선업이 1980년대까지 LNG선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을 추월한 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발전시킨 덕분이다. LNG선은 1970에서 1980년대 일본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1세대 LNG선 모델인 모스 타입을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새롭게 대세가 된 멤브레인 타입 LNG선 건조에 뛰어들어 건조 노하우를 키워나갔다.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적재 용량이다. 그래픽 참조. 4에서 5개의 거대한 돔 형태 용기에 LNG를 담는 모스 타입은 선체와 LNG 화물창이 분리돼 있어 충돌 시 안전성은 높지만 적재 용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멤브레인 타입은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형으로 설계해 화물 적재 공간을 모스 타입에 비해 40% 이상 키울 수 있다. 이는 선주들 입장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고 1990년대 이후 한국의 LNG선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2015년까지도 무수형을 고집하다 멤브레인형 건조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위치까지 전락했다며 일본은 2016년 이후 대형 LNG선을 단 한 척도 수주한 게 없다고 했다. LNG선 시장에서 한국이 지닌 위상은 지난해 일본 대표 선사인 NYK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 3척을 일본 조선사가 아닌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LNG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LNG는 천연가스를 고압, 초저온 영하 162도로 액화해서 부피를 줄여 운반하는데 장기간의 항해 도중 온도가 약간만 상승해도 기화현상이 발생,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선주들 입장에선 가격이 싼 중국 배보다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산을 택한다. 실제 작년 6월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만든 LNG선 글래스스토너는 호주 인근 바다 위에 고장 나서 멈춰선 뒤 수리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LNG 수요 매년 10% 증가 추세. LNG선 발주는 전 세계 LNG 수요 증가 덕분에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 급성장으로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중국, 인도 등에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셰일 혁명으로 천연가스 생산, 수출이 늘어나는 미국에 자극받은 카타르, 호주, 러시아 등 기존 산유국들은 대규모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로열 터치쉘이 지난달 발표한 2019 LNG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수요는 올해 3억 5,400만 톤, 2020년에는 3억 8,400만 톤으로 매년 8에서 10% 증가할 전망이다. 카타르발 특수도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선 3사 CEO 최고 경영자 등과 만난 칼리드 빈 칼리파 알타니 카타르 가스 사장이 대규모 LNG선 발주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 조선 업체들이 건조 여력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지난달 2025년까지 LNG 생산량을 40% 증산하겠다며 올해 안에 50에서 60척의 LNG선을 발주하겠다고 공표했다. 업계에선 카타르 물량 전량을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카타르는 2004에서 2007년 53척의 LNG선을 발주했을 때도 한국 조선 3사의 전량을 몰아주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이 완전한 부활을 선언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LNG선 하나에만 의지하면 업황 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전성기였던 2007년에 비해 지난해 조선업 전체 매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조선 후왕기에 한해 수십억 달러씩 수주했던 FPSOV식 생산 저장하역 시설 등 해양 플랜트 발주가 회복돼야 진정한 조선업 부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